과학기술계 세계적인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드물어졌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해야지만, 협업을 해야지만 되고, 다학제 간에, 특히 다학제 간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들은 다 그렇게 협업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 역발상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혁신이 만들어지고, 이 인류가 당면한 그런 그랜드 챌린지 해법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혁신과 협업으로 우리가 미래를, 새로운 미래,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자, 그렇게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격려의 그러니까 encouragement를 주러 왔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이 혁신과 협력으로 미래를 열어가자. 혁신,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고, 이노베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콜래보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미래는 불안한데 그 불안한 미래를 대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자신감 있는 그 미래의 리더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의 미션은 뭔가? 넘버원 미션은 이 앞으로의 이 미래의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졸업생을 양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이 performing pioneering research, 선구자적인 연구를 이 과학 기술계에서 하는 거. 세 번째는 연구가 그냥 논문에 그치게 되면은 임팩트가, 영향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게 상품화가 돼야지만 인류의 삶의 이 질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대학교가.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미션은 이런 교육과 연구와 이 상품화를 통해서 국가와 인류에 봉사하는 겁니다. 이 봉사의 미션이 굉장히 큽니다, 대학교가. 그래서 그러면 이 교육에서, 그러니까 대학교의 제일 중요한 미션인 글로벌 리더를 어떻게 양성할 건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것은 저는 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졸업생을 양성하면 된다고 봅니다.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대학교 들어오면 굉장히 실망할 겁니다. 대학교는요, 여러분의 높은 꿈을, 앞으로 20년, 30년 후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학교에서 어떤 졸업생을 배출해야 되는가? 이 지성과 인성과 도덕성, 여러분 많이 듣는 얘기죠.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영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영감을 누구한테 받을까요? 보통 교수님들한테 받습니다. 인스피레이션. 그 다음에 동기부여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배나 이 교수님이나 여러분 동료들한테서 동기부여를 받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창의성, 호기심, 이 위험 부담,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거 참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소통의 능력, oral and written communication skill. 그 다음에 협업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협업을 해야지만 우리가 아주 어려운 문제를 태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팀워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공부만 잘해서 성공한다는 거는 그렇게 맞지가 않아요.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이 팀워크가 있어야 되고, 이 사람 다루는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위험 부담을 하면서도 한번 한번 물에 들어가 보는. 그 다음에 경영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리더십 스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 오른쪽에 있는 자질까지도 여러분들이 갖췄다 그러면 저는 졸업 후 20년, 30년 후에 세계적인 리더가 된다고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 교육을 우리가 대학교에서 해야 되고 여러분이 그런 마인드셋으로 들어와서 훌륭한 졸업생으로 나가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학의 자랑스러운 졸업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켄 로빈슨 영국 교수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실패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이 창의적인 거에 나올 수가 없다. 요새 뭐 창조 경제, 뭐 창의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실패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창의적인 게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 교육 시스템이 이거 영국 교육 시스템입니다. 한국 교육 시스템이랑 참 비슷합니다. 영국 교육 시스템은 실패가 이 제일 나쁜 걸로 여긴다. The mistakes are the worst thing you can make.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면 그런 교육 시스템의 결과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 안에 사람들 안에 있는 창의성 그런 잠재력 이런 거를 말살시켜버린다. 말살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맞는 얘기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학생들을 틀 안에 넣어버림으로써 학생들 안에 창의성을 말살시켜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이 교육은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파이어니어, 선구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 다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 연어가 돼야 됩니다. 연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힘이 듭니다. 외롭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강물을 역발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남들이랑 달라져야 됩니다. 이런 위험이 있더라도 곰이 딱 지키고 있어서 이 폭포를 뛰어넘는데 이런 위험이 있더라도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학생들 실패를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앞으로 실패를 더 경험할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이 태도가 어떤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 태도가 어떤 태도여야 될까? 에디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실패를 했는데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를 알아냈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는 거를 알아냈다. 이게 실패를 우리가 대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워가면서 계속 태클을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패했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거를 가능하게 만들면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파이어니어가 되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거를. 사실은 불가능하지가 않은데 불가능해 보이는 거를 가능하게 만든다. 그런 자신감이 있고 그런 용기가 있고 그런 역량이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이 심장마비가 1년에 1,000만 명이 죽습니다. 10만 명 심장마비로. 넘버원 킬러입니다. 모든 암으로 죽는 사람 다 합쳐도 1,000만 명이 안 돼요. 그럼 심장마비가 왔을 때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심장제 세동기를 옆에 있는 거를 써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50년대 심장제 세동기입니다. 참 지금 보면 조잡하죠. 이 70년대 말에 이 심장제 세동기였는데 어디서 썼냐 하면은 병원 응급실에서 썼어요. 그래서 이 심장마비가 걸리면은 이 119를 불러서 앰뷸런스가 가서 환자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에 와서 그때 이제 심장제 세동기를 가동을 하면은 그 사람이 살아날 확률이 몇 %냐 하면은 6%입니다. 6%. 94%가 오기 전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하는 사람이 70년대 말에 시애틀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심장제 세동기는 집으로 가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 미쳤다. 어떻게 이렇게 위험하고 이게 3000볼트를 쓰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고 비싸고 쓰기 어려운 게 집으로 가느냐? 불가능하다. 근데 사실 불가능했을까요? 15년 후에 90년대 중반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건 뭐 처음에 각 비행기마다 들어갑니다.
지금은 KTX에도 있고 빌딩에도 있고 아마 여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 완전히 그 소화기 옆에 있어서 in case of emergency 이거 깨서 써라. 굉장히 쓰기도 쉬워요. 말도 합니다, 이거. 근데 이러한 그 옛날에 불가능했다고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한 거를 아니다. 할 수 있다. 그런 그 역발상의 연어. 그게 리더고 파이어니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리더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거를 90년대에 하기 위해서는 25만 불짜리 컴퓨터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50불짜리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멀티코어 컴퓨터 칩을.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 쓸 건가? 그래서 이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쓰기로 한 데가 이제 초음파 진단기인데요. 초음파 진단기를 제가 병원에 다니면서 보니까 이렇게 하드웨어 보드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안에. 그래서 왜 소프트웨어로 하면 안 될까? 소프트웨어로 하면 아주 심플하고 다시 쓸 수 있고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초음파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안 된대요. 자기네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지 말라. 근데 저는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연어가 되기로 결심을 해서 연어를 6년 동안 연어 생활을 했습니다. 어렵죠. 외롭고. 논문 제출해도 억셉트도 안 되고. 왜냐? 이 전문가들이 안 되는 줄 아니까. 근데 사실은 안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불가능한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96년에 시먼스에서 상품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초음파 진단기에 그 리더 아니면 새로운 필드를 만들었다. 파이어니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어렵고 외롭고 그 위험 부담이 많은 그런 시기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창업도 해봤어요. 창업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을 해서 96년에 창업을 해서 2006년에 다른 회사로 넘길 때까지 이 회사가 한 200명도 돼보고 창업은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정말 깊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창업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저는 그게 여러분 가슴에 달아있는 훈장이라고 봅니다. 창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다. 그래서 창업 기회가 있으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리가 창업을 해서 만든 칩을 가지고 초음파 진단기를 만들었는데 히타치에서 2003년에 상품화를 해서 이거는 뭐 옛날에 시먼스 것도 그렇지만 이것도 몇 조 원어치 팔렸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거를 가능하게 만들면은 상품화 가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초음파 진단기를 가지고 이 3차원으로 이 태아를 보는 건데요. 그래서 뭐 눈, 코, 입, 뭐 이렇게 웃는 태아, 뭐 이렇게 엄지손가락 빠는 태아 다 보이죠. 근데 학생들은 이거를 보면은 이제 연구할 게 없구나 그런데 끊임없이 있습니다. 연구라는 거는. 그 다음에 마지막 예를 들면은 1991년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서 미 육군과 해병대가 쿠웨이트에서 이라크로 들어갑니다. 근데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다쳐요. 근데 위생병이 이 군인 안에 뭐가 잘못됐나, 뭐 동맥이 파열이 됐나, 간이 손상이 갔나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레리 크럼이라는 교수가 생각해낸 게 요 왼쪽에 있는 이런 초음파 진단기를 이렇게 그 위생병 배낭에 들어갈 수 있는 초음파 진단기로 만들면 되겠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200kg짜리 초음파 진단기를 2kg짜리로 만들어야 됐었어요. 근데 91년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불가능하다. 왜냐? 이 컴퓨터 모니터만 해도 20kg가 되는데 어떻게 2kg짜리 이 초음파 진단기를 만드느냐? 근데 과연 불가능했을까요? 지금 보면 당연합니다. 근데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이 레리 크럼이라는 교수는 이 연어가 돼서 어떻게 됐냐면 91년에 시작을 해서 99년에 이 2kg짜리 초음파 진단기를 만듭니다. 이제는요, 이런 그 트랜스듀서만 있으면은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로 초음파 진단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한 2년 전에 1조 2천억에 팔렸습니다. 이 회사가 시애틀에 있는데. 그래서 이 미래에 필요한 사람들은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미래에 필요한가? 하워드 가든이라는 사람은 그 책에서 이 Cognition and Education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에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잘 훈련되고 융합을 할 수가 있고 창의적이고 남을 존중하고 윤리적인 사람이 미래에 필요한 사람들이다. 잘 훈련이 되고 융합을 할 수가 있고 창의적이고 이 남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이 윤리적인. 그래서 저는 이 지난 한 16개월 동안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한 30개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선생님들을 만나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강의의 그 요점은 이겁니다. 학생들한테, 고등학생들한테 주는 강의의 요점은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최대한으로 잘 사는가? Aim high. 목표를 높게 잡아라. 높은 목표를 가져라. 20년, 30년 후에 목표를 잡으십시오. 높은 목표를. 꿈을 꾸어라. Dream dreams. 그 다음에 그 높은 꿈을 향해서 20년, 30년 동안 열정을 가지고 일해봐라. 역경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옵니다. 실패 꼭 옵니다. 그거에서 역경을 헤쳐가면서 실패해서 배워가면서 여러분의 꿈을 잃지 말고 계속 나가십시오. 그 다음에 한국에 국한하지 말고 세계를 품으십시오. World is your stage. 그 다음에 dare to be different. 남과 다르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야지 리더가 되고 파이어니어가 됩니다. 남과 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패해서 배우고 좌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소통의 능력과 사람 다루는 능력과 그 다음에 경영 마인드와 리더십 스킬 꼭 필요하다. 공부만 잘해서 여러분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 상사와 부하 직원들한테서 이 신뢰와 존경을 얻는데 뭘로? 정직성과 진실성과 전문성으로. 그 다음에 역사에서 우리는 많은 이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역사에 많은 레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배워라. 그 다음에 현재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후회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미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모든 학생들이 포텐셜이 잠재력이 있고 탤런트가 있습니다. 다 달라요, 또 탤런트가. 근데 문제는 그 잠재력과 탤런트가 이렇게 젖은 나무처럼 이렇게 발굴이 안 돼요. 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대학교 교육은 그런 잠재력과 탤런트를 발굴을 해서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Set a fire. 그래서 여러분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높은 꿈을 쫓는 마음에 불을 붙여줬을 때는 대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20년, 30년 동안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도 그런 그 불을, 이 마음의 불을 가지고 스스로 배워가면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가면서 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는 불안하죠.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왜냐? 모르니까요. 근데 일레이너 루스벨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는 the future belongs to those who believe in the beauty of their dreams. 자기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한테 속한다. 좀 의역을 하면은 미래는 자기 꿈을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 자기 꿈을 믿는 사람들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대학교는 이 졸업생을 배출해야 되는데 아주 어렵고 중요한 문제를 태클하고 풀 수 있는 졸업생들을 배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에서의 수월성과 이 리스크 테이킹, 위험 부담을 하고 이 혁신을 하고 창의성이 브레이크스루 테크놀로지, 신산업을 만들어내고 이 완전히 그 아이폰 같이 그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인류가 당면한 그랜드 챌린지에 대한 해법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용기, courage, confidence, 자신감, competence, 역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협업을 해야 되고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 aim high. 목표를 높게 잡아라. 꿈을 꾸어라. dream dreams. 여러분 안에 있는 탤런트와 여러분 안에 있는 포텐셜을 맥시멈으로 100%가 아니라 120%, 200% 발휘를 해서 21세기를 만들어 나가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인류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나는 미래에 뭐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할 겁니다. 그리고 좀 두려운 마음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안을 해주시는 것처럼 꼭 자꾸 예측하려고 어렵게 예측하려고 들기보다는 스스로 만들어가자고 하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좀 상상을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가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이 나올 것인가,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가려는 노력, 그런 것들이 미래를 대하는 제일 좋은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훌륭한 사람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드려야 할 내용의 제일 큰 키워드는 인간공학,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UX라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신 분 몇 분이나 되세요? UX, 인간공학. 네, 알겠습니다. 네, 한 5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자, 일단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께 지금 뭐 한 분 한 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불편한 거, 뭔가 제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해 본 경험 있으세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많이 있으시죠? 여기에서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근사한 엘리베이터 이런 거 많이 보시죠? 매일매일 타시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불편한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혹시 이런 거? 예? 이거 보이세요? 자, 여러분 17층을 찾아보세요. 17층 어디 있어요? 자, 여기 있네요.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17층을 딱 눌렀는데 밖에서 누군가 막 뛰어오면서 잠깐만요 막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 뭘 눌러줘야 돼요? 닫힘? 아유, 네. 열림 버튼 찾아보세요. 열림 버튼. 어디? 찾았어요? 찾은 분? 아, 큰일 났네요. 문 벌써 닫혔어요. 네, 열림 버튼이 여기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이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딱 타봤는데 이런 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아, 이거 UX가 나쁘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게 사실은 UX의 제일 기본적인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개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좋은 UX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예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병원에 있는 건물 안에서 지금 찍어온 사진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열린 버튼. 어때요? 크고 눈에 잘 띄죠? 여기서는 누가 잠깐만요 할 때 이렇게 문 닫히지 않겠죠, 그죠? 예, 금방 탁 누를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뭐 30층이었으니 망정이지 우리 63빌딩에서 어떻게 할까요? 예?
자, 여러분 요런 거 많이 보시죠. 전자계산기 같은 거 이제 익숙해서 요런 게 딱 있으면 그냥 뭐 37층 그러면 37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좀 사람들이 실제로 뭔가 쓰게 되는 어떤 제품이 실제 누가 쓰는 건지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건지 이런 것들은 미리 좀 고민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 때 미리미리 반영을 해두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인간공학적으로 잘 설계된 좋은 UX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뭔가 여러분이 이거 잘 돼 있네 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이거 UX가 좋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딱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 제가 아까 휴먼과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거를 제 전공으로 선택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때는 컴퓨터라는 게 제가 대학에 들어간 게 25년 전이니까요. 그때만 해도 학교 공대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 컴퓨터는 전산실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이렇게 최신형 286 컴퓨터가 이렇게 한 30대 이렇게 딱 있고 이렇게 다들 아이들 줄 서가지고 레포트도 쓰고 뭐 프로그램도 짜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얼떨결에 그냥 이렇게 교수님께서 앞으로 컴퓨터가 중요해질 거다 이러시니까 HCI를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딱 하고 보니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컴퓨터들이 전부 다 인터넷이라는 거에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집집마다 컴퓨터 없는 집이 없어지고 심지어 컴퓨터가 집에 있는데도 또 컴퓨터를 한 대 더 사가지고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서 막 쓰고요. 또 여러분 컴퓨터 아닌데도 저런 뭐 휴대폰이나 지금은 TV나 이런 것들이 다 스마트 이런 이름을 앞에 딱 달고 컴퓨터가 아닌데 컴퓨터처럼 그렇게 막 다 바뀌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올까요? 이게 제가 뭐 몇 가지만 예로 든 건데요. 안경, 뭐 시계, 또 장신구들, 뭐 귀걸이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전자제품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나오고 그것들 다 인터넷에 이제 연결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그뿐일까요? 아니요. 차도 그렇고요. 집도 그렇고요. 건물이나 환경. 지금 여기 이 강당 같은 곳도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조금만 얘들이 스마트하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렇겠죠? 근데 이쯤에서 이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온 세상이 다 컴퓨터가 되고 막 다 인터넷이 연결되고 이러면은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까요? 글쎄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디자이너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공대를 나와서 공학을 전공했지만 그래서 기술과 누구보다도 이렇게 친한 위치에 있지만 또 한편으로 다른 이렇게 방향에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어린아이도 있고 또 우리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무슨 새로운 제품이든 갖다 주면 척척 써내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럼 누구에게나 다 편하고 싶고 뭐 이런 걸까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고려해줘야 되고 더 이렇게 신경 써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그 제품 하나만 갖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또 기술만 가지고 무조건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잠깐 이거는 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바꿔서 가야 돼요. 또 이걸 어린아이들이 쓰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고 이렇게 그 사이에서요 균형도 잡아주고 이렇게 가이드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UX 디자이너들입니다. 그럼 아까 여러분 제가 뭔가 편하게 쓰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행복을 느끼고 이런 일들을 중간에서 기술과 또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뭐예요? 보통 이제 인문학 이런 쪽에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된 지식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인문학 그 사이의 경계 어딘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균형되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혹은 어떤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것들을 가려내는 사람, 이게 UX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줄 알아야 하는 분야들, 바삭하게 알아야 되는 분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뭐 심리학부터 시작해서요, 이렇게 그 어떤 산업 디자인, 뭔가 표현해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분야, 또는 인간공학, 제가 공부한 인간공학이나 HCI,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의 생활 그 자체를 또 열심히 연구하는 이런 분야에 해당하는 이런 다양한 지식을 두루두루 좀 이렇게 가져올 줄 알아야 되고, 또 때로는 혼자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 팀이 돼가지고 이렇게 같이 성과를 만들어 가야 되는 이런 성격의 일들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UX 디자이너라는 자리입니다. 지금 제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요,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하는 거, 또 지금 막 불편해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우리 제품으로, 혹은 새로운 서비스로, 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예전보다 조금 더 편하고 좋은 방향으로 약간씩 바꿔보면서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진행하는 그 로직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 잠깐 써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디자인하는, 만들어내는 단계. 그리고 만들어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게요, 여러분, 디자이너가 막 열심히 일필휘지로 이렇게 막 만들어낸 것이 사람들한테 딱 먹히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딱 어렵게 만들어 가보면 여러분 딱 보시면은 이거는 어려워요, 이상해요, 막 이런 반응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또 다시 고치고 또 열심히 이렇게 반복을 해서 이제 준비됐구나 싶을 때 이렇게 두근두근 하면서 세상에 딱 내어놓는 역할, 이런 역할이 제가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이게요, 그 유명한 컨설팅 회사에서 이렇게 기술들을 쫙 이렇게 늘어놓고요, 이 곡선이 뭘 뜻하냐면 요쯤에 있으면 이렇게 새로 막 붐이 시작되는 그런 기술들이고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조금 이제 그 성숙기를 지난 그런 기술들이고, 이쪽 뒤로 가면은 이제는 이게 이제 세상에 너무나 보편화된 그런 기술들을 이렇게 쫙 한번 배치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제품에다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기술들이 다 이런 성장 곡선 같은 걸 거치게 되는데요. 이거를 한참 들여다보면 너무 무서운 속도로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또 그게 성숙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잘 될 것 같았는데 그냥 쇠퇴기로 접어들기도 하고, 이런 곡선들이 막 보여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열심히 보고 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머지않아서 이렇게 타임머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면은 스타트랙 같은 데 나오면 이렇게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다른 공간으로 샥 이동하는, 이런 거에다가 UX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해주세요 그러고 의뢰가 들어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걱정도 막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기술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빠른 속도로 진보하고 결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막 케어하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게 이제 제가 인간공학이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또 반대편 그 역사의 끝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쓱 물러나 보기도 해요. 아주 과거에는 그럼 어땠을까? 사실은 UX라는 분야가 이렇게 막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막 누구든지 그거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분야가 아니라 보니까 좀 설명도 어렵고, 어떤 경우에는 전문가들도 UX를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려워서 좀 기계공학이라든가 뭐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참 부럽기도 해요. 이쪽은 굉장히 쉽게 뭔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왠지 내가 내 잘못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래서 UX라는 게 이제 신생 분야고 이런 게 저는 좀 이렇게 마음에 좀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곰곰 생각해 보면 진짜로 신생 분야일까 하는 생각도 딱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석기 시대 있잖아요. 구석기 시대에 크로마뇽인이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크로마뇽인이 어느 날 이렇게 자기 아내가 이렇게 돌도끼를 들고 막 이렇게 뭘 막 하고 있는, 예? 이런 모습을 딱 봤어요. 근데 아내가 막 손도 다치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거를 보고 나니까 좀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아내를 위해서 거기다가 자루를 이렇게 하나를 달아줬다면 아마도 이 크로마뇽인이 최초의 UX 디자이너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사실 해봅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야기의 이제 많은 부분이 여러분이 좀 이 UX라는 분야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나도 UX 디자이너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약간 좀 UX적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리크루팅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UX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아까 손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열정, 세상을 바꿔보겠다, 이런 열정. 또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어떤 아까 크로마뇽인처럼, 예, 자기 그 아내 손 아플까봐 걱정하는 이런 그 입장이 되어보는 이런 마음. 또 이게 다 엮이고 나면 내가 지금 아는 범위 내에서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것들도 이렇게 가져와서 거기에 것들 다 엮어가지고 더 좋은 걸 만들어야겠구나 하는 좀 큰 안목. 그 다음에 무언가를 이렇게 뚝딱딱 만들어내고 실제로 이게 존재한다는 걸 믿게 만드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UX 디자이너로서 좀 꼭 필요한 몇 가지 특성이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자질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분 누구예요? 링컨 할아버지예요. 예. 링컨 할아버지께서 저런 말씀하신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여기. 저는 나이가 한참 들고 나서야 알았어요. 예. 아까 총장님께서 미래를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라고 하셨죠. 링컨 할아버지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뭔가 예측하고 싶어 해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저도 한 10년 후엔 뭐가 되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고 걱정도 되는데, 그걸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만들어가는 거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혹시 여러분 중에 자기의 미래 모습이 UX 디자이너가 되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시면, 예,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에디슨이 하셨던 실패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방법을 아는 좋은 기회라고 하셨던 게, 앞으로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앞으로 공부를 하고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또 T자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 신문이나 다른 분야 책 같은 것도 많이 읽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기후변화 영향이 실제로 피부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느끼게 됐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과학자들의 생각이 최근에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서 전문가 과정을 밟아라. 그래야 자기 삶의 이제 퀄리티도 높아질 뿐더러 진실하게 이제 과학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